자, 얘기 잘 들으셨죠? 열심히 하시고. 자, 이게 1년 하나씩 딱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270 가보시고. 또 나왔어요. 절차 총론. 맨날 우리 보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 등기는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절차 다 외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리갑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갑열에게 뭘 준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줘야죠. 그럼 이제 의리 이제 갑이 준 서류 가지고 뭐 한다? 이제 신청하고 뒤에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기록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등기 절차고 절차인데 이제 우리는 뭐만 해요? 신청만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데 이제 절차 신청에서 이제 3개 나와야죠. 첫 번째는 갑과 을이 원칙은 공동 신청한다. 두 번째는 이제 서류 가지고 와야죠. 서면주의다. 세 번째는 이제 출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요 3개 묶어서 맨날 그렇게 해서요. 등기 신청에 3대 원칙 그랬고. 첫 번째, 원칙은 공동이죠. 근데요,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단독 신청할 수도 있죠. 감공소 촉탁 등기도 있죠. 아까 우리 그것도 나왔는데 등기안의 직권 등기도. 여기서 첫 번째 요거 왔어요. 이제 등기 신청 형태 봐야 돼. 형태. 첫 번째 다 나와야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두 번째는 서면주의고 지금은 서류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렀죠? 정보라 불렀죠.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겠고 앞으로 정보 대신에 뭐다? 서류.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많아요.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출석주의고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이거 이제 등기 신청 방식. 간단한 사항이에요.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누가 한다? 등기관. 이게 이제 있겠죠. 등기의 신청 후 절차. 앞으로 총론 파트를 이제 4개로 잘랐어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형태 파트.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2개가 내용이 많아요. 그 나머지 2개는 비교적 이제 간단한 절차입니다. 요건 제가 저지난주에 프린트 하나 큰 거 드렸었어요. 요 프린트 정리하시면 되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요즘 형태가 나와야죠. 자, 다시. 첫 번째 요 형태인데 이렇게 합니다.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고 또 하나 보세요. 자, 신청주의 뭔가 하면 자, 내가요 아파트를 샀는데 국가가 강제로 등기해 주던가요? 그런 거 없죠. 원래 등기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인데 신청주의를 이제 2개로 잘라요. 이렇게 이제 당사자 신청과 감공서 촉탁.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신청이죠. 근데 국가기관 감공서도 등기할 수 있죠. 요걸 이제 촉탁이라 불러요. 그럼 촉탁인데 촉탁 우리 되게 많이 봤는데 촉탁 우리 언제 봤죠? 지적구부 할 때 그거 나왔잖아. 등기 촉탁. 그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뭔가 하면 감공서가 하는 거는 뭐다? 촉탁.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는 거는 신청. 감공서가 신청한 거는 촉탁 이렇게 합니다. 이제 2가지가 이제 신청주의고. 자, 그다음 신청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또 이제 2가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아까 나왔죠. 29조 1호 2호를 등기했어요. 그럼 걔들은 원래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등기해도 절대 무효고.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한다. 그때 나왔잖아. 이제. 그래서 직권도 이제 종류를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명령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형태가 이제 4개로 잘라야 돼.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당사자 감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X죠. 이것도 신청이에요. 감공서니까 이제 표현을 다르게 쓴 것 뿐이죠. 이제 4개. 책에 줄 한번 가볼게요. 책에서 이제 자 270페이지 보시고 자 1번 신청주의 원칙 가로 속에 줄 그으세요. 자,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감공서의 촉탁 됐고 1번 줄 그으세요. 자, 거기 법률 조문 줄 볼까요? 첫 번째 줄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감공서 촉탁에 따라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예외가 이제 밑에 거에 이제 되고 제목에 줄 그으세요. 1번 당사자 신청 줄 그어주시고 옆에 2번 줄 그으세요. 감공서 촉탁 옆에 페이지 그리고 이 촉탁에서는 이제 자 보시면 그 첫 번째 줄 적을게요. 등기 절차는 감공서 촉탁에 따라 개시된다. 촉탁에 따라서 첫 번째 줄 271 꼭대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줄.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등기 가능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하고 있다. 좋은 거면 요 촉탁도 신청이니까 신청 등기량이 준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줄만 거볼게요. 일단 거기서 민사집행법 나와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줄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줄 긋고 이건 종류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경매 개시 결정 박스 첫 번째 쭉 내려와서 가압류나 가처분 박스 속에 박스 첫 번째 줄 경매 개시 결정 그 끝에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내가 타인의 물건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하고 싶어요. 신청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면 법원 이상 없으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들어오겠죠.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종류 한번 쭉 보시고 마지막에 줄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명령 등기 그러니까 제목 위주로. 그래서 이제 촉탁 등기는 종류만 이제 봤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개 나왔어요. 처분 제한 등기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어디에 하고? 법원에. 또 주택임차권 명령등기 신청 어디에? 법원에. 법원이 뭐 한다? 촉탁. 이렇게 이제 종류 두 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밑에 2번 신청주의 예외. 예외고. 자,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인 경우로는 자, 현행법은 줄 보세요. 등기안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직권. 또 법원의 명령의 경우가 있다. 자, 두 가지인데 법원의 명령은요. 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실익이 없고 대신 이제 직권 등인데 이 직권 등이 우리 나중에 이제 5장 할 때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5장에서.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서 그 뒤에는 뭐 그거가 있어요. 뭐 임차권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촉탁 등기와 직권인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촉탁 등기다 뭐가 있다, 직권이 뭐가 있다 나오잖아요. 네, 그때 자꾸 이제 신경 쓰셔야 되겠죠. 원칙이 뭐다? 당사자 신청이고 예외로 쏘는 게 이제 촉탁과 직권이 있습니다.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신청을 해야죠. 한 번 더 신청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첫 번째가 이제 공동 신청을 딱 해야 돼요.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단독도 할 수 있어요. 단독. 또 이제 갑과 을 말고 갑과 을의 3자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3자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제 이거 잘라야 돼. 무조건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문제가 나오면요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돼 있죠.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따져봐야죠. 요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죠. 여기를 좀 이따 이제 등기 신청 적격 그럽니다. 자, 또 처음 보는 단어예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잘라야죠.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거 따져봐야 되죠. 자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 자, 그다음 공동 신청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한번 찍어봐요. 자,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자, 그럼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와야 돼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어요. 을 앞으로 등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그렇지, 을이지.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요 포인트로 잘라야 되고. 또 이제 그다음 단독 신청은 종류 알아야 돼. 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신청은 되겠지. 이제. 그래서 종류 보셔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근데 갑이요 을한테 등기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을 혼자 등기할 수는 없죠. 을 어디 가야 돼? 법원가 신청해야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렀지. 판결에 의한 등기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 단골 지문이 이렇게 보셔야 돼. 좀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 그림은요. 제가 드렸던 이제 저지한주 드렸던 큰 프린트 있죠. 비포 용지 거기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또 아무도 모르고 있어 지금 막 열심히 쓰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형태라 딱 돼 있고 옆에서 이제 표를 쭉 다시 뽑아놨죠. 그 파트에 이렇게 이제 오시면 돼. 그래서 이제 흐름만 딱 잡아 놓으시면 되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체크해 보세요. 272. 첫 번째 요거 왔어요. 등기 신청 적격. 다시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등기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이걸 다른 말로 등기 명의적격 그래요. 명의인 될 수 있냐 없냐 구분하는 거. 그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민법에 나오는 권리능력 있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민법상 뭐다? 권리능력과 일치합니다. 자, 그럼 다시 민법상 권리능력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누구에게? 뭘 놀래? 사람. 인. 자, 인은 다시 누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요게 문제인데 한번 봐요. 자, 민법에서 보세요. 권리능력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럼 하나 문제 좀 보세요. 누구나 다 있는 걸 왜 얘기를 해요? 누군 있고 누구 없어야 구별할 시력이 있잖아. 근데 권리능력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지? 그거 왜 얘기할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봐요. 자, 아주 옛날에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었어요. 응? 자, 다시 잘 들어봐야 돼. 아주 옛날에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노예. 옛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내가요, 옆집 노예를 죽여요. 그건 살인죄가 아니고 손괴죄라 불러요. 옆집 물건 부신 거야, 그건 그냥. 돈 주면 끝나. 자, 근데 지금 집에서 물건들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 누가 오더니, 우리 남편, 큰일 나 그랬다가는. 그래서 지금은 말할 실익이 없어진 거지. 옛날에 있었지, 이제. 그래서 적격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자, 근데 하나 또 문제점은 자연인은 다 알고 있죠? 자, 법인인데 법인은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법인의 요건. 미부에다 했잖아. 공부했잖아. 법인의 요건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지. 얘들은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했죠. 얘들은 실체가 명백불명. 명백해.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비법인 사단재단. 또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얘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가 안 됐죠. 요걸 이제 비법인인데. 자, 그러면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에 얘가 뭐가 있나요? 네? 재단법인? 법인은 법인이지. 요거 종중, 문중, 교회, 사찰. 그게 더 어려워.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 비법인 사단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 안 했습니다. 그랬죠?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동네 가면은 동창회 있잖아. 친목회 있죠. 동호회 있죠. 그게 이거예요. 또 누가 어디 그래. 자기네 친목회는 정관이 없대. 있어요. 자,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둘만 모이면 뭐해? 회칙을 정한다고? 무슨 회칙을 정해? 돈 걷어야지. 회비 얼마씩 내고 회비 쓰고 그게 정관이야. 심오한 거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설립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법인이죠. 근데 얘들은 워낙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비법인 사단도 인정을 해줍니다. 결론 요거예요. 앞으로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 일단 외우고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야지. 첫 번째, 자연인 그랬으니까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또 이거 어때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주민등록가 없다고? 자, 민법상 사람은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태어나야. 태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가 내릴게. 태아 그럼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예요. 사람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두 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또 이제 자 법인은요 민법에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죠. 그거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유사한 거. 자 그럼 읍면 리동.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요 지자체는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지자체가 시군구까지예요? 읍면이동까지예요? 시군구까지죠. 그럼 시군구는 법인이니까 등기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읍면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지자체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법인이 아니지. 문제는 리동 나왔잖아요. 리동 요거는요.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 리동은 예외적으로요.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으로 법인이 아니고 그렇죠. 원칙. 읍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지자체 시군구까지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요거 나와요. 또 이제 학교. 자, 또 이제 우리 학교 많이 봤죠. 좀 주의하세요. 주의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법률에서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학교는 학교 건물을 가리켜요. 학교 건물, 교사. 그럼 이제 자 들어봐요.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 돼요, 안 돼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할까요? 학교가 아니고 학교의 재단법인 명의로. 학교 앞에서 쓰여있잖아요. 무슨 재단법인 이렇게. 그걸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명의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자 중요한 거. 요거는 반드시 민법상 조합해야 됩니다. 자, 민법상 조합. 민법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민법 시간에 조합 들어봤죠? 자, 조합이 뭐예요? 말을 해 빨리. 뭐? 조합? 이렇게 하실 때. 잘 봐요. 앞으로. 이번에 갑을병 셋이 딱 모였어요.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이 모였다. 이렇게 하죠.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모아 사업하자. 약속을 딱 하겠죠? 이 약속이 요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약속. 동업계약. 그 문제는 동업계약은 무슨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등기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민법상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농협 아시죠? 자, 그럼 농협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이죠. 근데 아니야. 뭔가 하면 농협은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협법 1조 그래서요.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농협, 축협, 수협 얘들은 성격이 뭐다? 법인이에요. 그래서 농협, 축협, 수협을 묶어서 그렇게 불러. 특별법상 조합이라 불러요. 그럼 걔들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이 뭐다? 법인이죠. 되고 반드시 민법상 조합이라야 돼. 민법상. 근데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법상 조합 명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했잖아. 없어. 없는데 문제 보세요. 갑을병이요. 3억을 모았어. 응? 3억으로 토지를 샀어요. 그럼 토지는 어떻게 등기해? 민법상 조합명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조합원 전원에 합의로 등기하는 거야. 민법상 합이니까 소형태가 뭐다? 합의로 된 거지. 구분하셔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민법상 조합은 뭔가 하면 이거는 동업계약. 그러면 계약은 실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없다 되고. 자, 그런데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우리 시험을 자꾸 잘라야 돼. 원칙과 예외. 또 이제 그 다음. 자, 비법인 사단재단. 다시. 비법인 사단재단. 얘가 뭐가 있다? 법에는 종중, 문중, 교회, 차차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동창회, 친목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이제 문제는 얘들은 민법상으로는 권력을 부정하죠. 근데 워낙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비법인 명의도 등기를 받아 준다. 자, 근데 문제는 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해? 그렇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해줘야지. 구분하셔야 돼. 우리 시험 그렇게 나와요. 자, 비법인 사단 소유의 부동산은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OX? X. 자기 명의가 아니고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해야지. 신청만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요게 한 문제거리예요. 몇 줄? 5줄? 한 문제라고. 공부해야지. 자, 제가 줄 긋게요. 줄 한 금 또 아직 알았던 우겨 또. 자, 272.
2번에 2번 등기 신청 적격. 마크가 쫙 붙어 있죠? 최근 5년간 3문제 나왔어요. 옆에 와서 볼게요. 자연인. 자연인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옆에 페이지 보시면 되고. 2번에 태아. 태아 옆에다가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X 딱 치고 X. 3번, 2번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O. 그 다음 이제 3번 지자체. 주의하세요.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 이동까지. 시군구까지. 그러면 시군구는 등기할 수가 있고. 투만 넣으면 틀리려고 그냥.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1번. 자, 두 번째 줄 줄으세요. 지자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군구를 의미하므로 딱 자르고 등기할 수 있지. 그럼 나머지 읍면 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지자체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별표 치고 자연불악이고 동리라고 되어 있죠. 요건 이제 옆에요. 그 두 번째 끝에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능력이 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냥 리동은 안 돼요. 왕길동 이런 거 안 돼. 자,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자연불악돼 있죠.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농촌인데요. 마을 뒷산을 동네 사람들이 공동 소유해요. 마을 뒷산을.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나온 약초나 뗄거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산은 누구 소유?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가 된 거지. 그때 이제 요 동명의도 등기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됐고. 자, 그럼 4번 별표 치고 권리인이 없는 사단재단. 자, 1번 줄 긋게요. 법률 조문. 자, 26조 1항 옆에 종중, 문중, 기타 대표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제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줄거요. 사단 또는 재단을 권리자자로 한다.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하라고. 그렇게 되어야 옆에다가 점점점 찍고 하나 적어주세요. 점점 찍고. 자, 등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그 말이 없어. 자, 등기는 대표자나 관리 명의로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돼. 누구 명의로?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됐고. 학교도 자 1번 두 번째 끝에 가서 이제 끝에 세 번째 줄. 학교 명의로 신청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 설립자 명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요. 거기다가 재단 명의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재단 법인 명의로. 설립자 명의를 재단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2번. 자,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지자체. 이제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틈만 나면 틀려 그냥.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학교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6번은 별표 치고 조합.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자, 민법상 적은 적격이 없죠. 그 끝에 줄고요. 첫 번째 끝에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그럼 이제 그 다음 줄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조합 명의 아니에요. 조합 전원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줄 그세요. 특별법상의 조합 줄 긋고 하나 적어놔요. 농협, 축협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특별법상의 조합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이 뭐다? 법인이지. 그 7번에 사찰화 있잖아요.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사찰. 요거 비법인 사단이에요. 우리 사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가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사찰은 시험 못 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찰은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거 아시죠? 조계종, 천태종 그런 거는 법인이에요. 근데 개인소도 할 수 있어요. 절은요 법인도 되고 비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류가.
큰 실익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지다. 이 세 개 딱 자르고 앞으로 이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시험 내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됐고 하나 됐고 옆에 가서 이제 275 3번 3번에 1번 공동 신청 원칙 줄거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시판 먼저 딱 보시고 책 좀 이따 보고 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등기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주의고 또 이제 아까 갑과을을 그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 자, 그럼 다시 갑과을을 이제 뭐라 부른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인데 여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잘라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고요. 하나는 절차법상이에요. 우리가 등기에서 실체법 그러면 무슨 법? 민법. 그렇지. 절차법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 이렇게 풀리겠죠. 이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18 딱 보세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을이 갑에게 뭐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그럼 이제 자, 을이 갑한테 얘 그만 등기 넘겨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을이 갑에게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요걸 뭐라 불러요? 그렇지. 요게 이제 등기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인데 요 등기 청구권의 발생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매매 때문이죠. 매매가 민법 아니야. 그럼 실체법. 여기 실체법은 이 문제예요.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등기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청구권의 문제고 이제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을이 갑에게 등기해줘 그랬죠? 청구권을 지고 있으니까 을이 뭐다? 을이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상대방 갑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자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자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을을 이렇게 불러.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등기부에 누구 명이 없었어요? 갑명의가. 그럼 갑은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절차법은 이 문제예요. 등기부 기록에 따라서. 그럼 이제 보세요.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상 권리자는 요 문제예요.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른 분류고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에 따라서?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세요. 실체법, 절차법, 권리자 의무자가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체법, 절차법,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 말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는 아니에요. 한 번 더. 이번에 A와 B가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B가 이제 대금을 줬고. 자, 문제가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B가 등기를 안 해. 그럼 B가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A. 그럼 A가 B한테 야, 내 등기 받아가. 그래야죠. 자, 내 등기 받아가라. 무슨 권리? 내 등기 받아가라. 요거는 이렇게 불러. 등기 인수 청구권. 인수란 말이 받아라 그 말이니까. 문제요.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 누가 했어요? A가 했지. 그럼 이제 청구권을 지고 있으니까 A가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상대방 B가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B가 이제 협력을 하면 갑으로부터 A로부터 B 앞으로 등기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B 앞으로. 그럼 B가 뭐다?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부에 누구 명이 없어졌어요? A. A가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 등기 인수권 나올 때는 실체법, 절차법 개념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불일치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권리자 의무자인데 앞으로 우리는 실체법은 안 따져요. 민법이니까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앞으로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다? 그렇지. 절차법상.
또 하나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점자는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구 없어지는지 그것만 따지시면 해결돼요, 문제가. 다시 한번 결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렇게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는 자.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결론이에요. 다시.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는 절차법상 분류죠? 절차법상은 뭐에 따라 분류한다?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요걸 자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한 문장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죠. 언제나 일치한다? 그건 아니지.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다. 언제? 등기 인수조건 나올 때. 요 문장이 시험 나왔어요. 2번. 요 문장. 그래서 이제 책 볼게요. 그 책에서 이제 275. 자, 의에서 첫 번째 줄 읽어주시죠.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의의 첫 번째 줄. 그게 공동 신청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자, 꼭 그 중간에 의. 그 다음 이제 2번 보세요. 2번. 별표 3개 딱 치시고. 자, 일단 1번. 절차법상. 자, 이제. 자, 기업번. 자,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란. 흔히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절차법상 그래. 절차법상. 똑같은 표현이니까 옆에 보세요. 신청된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한 게 있어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는 것이 줄거요. 등기 기록상 형식으로 표시되는 자. 꼭 그게 와야 돼. 등기 기록상. 앞으로 이게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보세요. 반대로 줄거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권리의 상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등기 기록상 형식으로 표시되는 자. 뭔가 하면 절차법은 여기에 언제나 등기 기록상. 그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등기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다 못 외우죠. 그럼 이렇게 따져야 돼.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가 없어지는지. 그건 구분하시면 문제는 풀린다 그 말이라고 지금. 하나 보셨고, 그 뒷장 가보세요. 자, 실체법상. 기억번 볼게요. 자, 민법상, 민법 등 실체법상으로 신청에 협력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가진 자가 등기 권리자이고, 그건 아주 등기 청구권. 자, 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자, 즉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한 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문제예요. 청구권의 문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권리자는 뭐에 따른다? 절차법상 이렇게 말했지. 이제 절차법상. 요걸 이제 따져보는데, 자, 옆에 갔더니 이제 277 박스가 딱 있죠?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 응? 외워야 돼, 이제. 자, 근데 만만치 않지. 그 책에는 되게 쉬운 거만 뽑아놨어. 오늘 드린 프린트. 요걸 이제 외우셔야 돼. 자, 근데 뭔가 하면, 자, 지금 외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말, 외워봤자 돌아서면? 그러니까 열받지 말고 외우지 말라고. 대신에 이제 고개를 들고 자, 따져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권리자는 뭐에 따른다? 절차법상. 절차법상이니까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그럼 앞으로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가 없어지니 그건 구분하면은 당연히 풀리는 거야 거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칠판을 딱 보세요 이제. 이제 아주 어렵게 해볼게. 자, 이번에 이제 자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요.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그렇지. 왜? 을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갑. 그렇지. 뭐가 어렵기는. 이제 소유자죠? 자, 을이 병한테 이제 이번에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병이지. 왜?
병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병이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을.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잖아. 벌써 한숨 쉬면 안 돼. 이제 시작한 거야, 이제. 자, 등기했고.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이렇게 만료했어. 무슨 등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을과 병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왜? 권리를 이제 회복할 거니까. 의무자는 병.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질 거니까. 지워지잖아,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놀래면 안 돼. 자, 다시. 을이 이제 소유자야. 을이 정 때 딱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정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왜? 정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 왜?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다. 따지는 거군요. 그럼 봐요, 이제. 정이 이제 저당권자죠. 얘는요, 변제기 된 물한테 돈 내놔 그럴 수 있지. 자, 근데 정이요, 변제기 1년 남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병이 이제, 정이 이제 무한테 딱 갔어. 자, 야, 저당권 요거 네가 가져. 저당권 이전.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제 정이 무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왜? 무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그럼 등기 의무자는 정 넘겨주고 아웃 지워지겠죠. 그럼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을과 자 을병 정이 을정무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아웃됐죠? 이제 말소 등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의무자는 누구? 무지. 얘 벌써 없었잖아, 정은. 의무자는 무. 왜? 무의 등기가 지워지고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주고 지금 말한 거는 가장 쉬운 레벨이었어. 자, 한 번 더 고개를 들고 똑같이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을인데 매매니까 뭐라 불러요? 매수인 그런 거지.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뭐다? 매도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시험에 갑과 을로 안 물어봐. 매도인, 매수인 그래. 그게 조금 더 어렵거든, 용어가. 용어 싸움이라고 언제나.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소유자죠. 을이 병한테, 을과 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인데 병이니까 뭐라 불러? 뭔 또 매수인? 전세권인데 지금? 전세권자야, 설정자야? 아니야. 전세권자야, 권자. 자,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을이가 뭐라 불러? 얘가 이제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설정 받는 사람 아니야.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 대부분은요, 소유자가 설정자야, 대부분. 이렇게 이제. 뭐 꼭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을과 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이니까 전세권자.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용어를 이제. 등기했고, 그의 기간 만료. 무슨 등기? 그럼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니까 뭐?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잖아. 의무자가 전세권자. 병의 등기가 지워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용어를 계속. 한 번 더. 을이 정으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정이니까 뭐라 불러? 그렇지.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맞잖아. 설정자가 집주인.
그리고 저당권자가 은행이야, 은행. 그거 딱 잡아야 돼. 나중에 보면요, 막 쌈나서 가보잖아요. 얘가 설정 자꾸 우겨,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제나 설정자와 건자야, 건자. 한 번 더. 그럼 정이 이제 저당권자죠. 정이 무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무. 자, 문제. 저당권을 넘겨받았네? 뭐라 불러? 에? 저당권 양수인. 넘겨받았잖아, 양수인이지. 그럼 등기 의무자는? 정이니까 저당권자 그래 되고 저당권 양도인 그래 되고. 먼저 법학은 용어 싸움이라고 지금. 됐죠? 자, 근데 이제 정은 아웃돼서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할 거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우리지. 우리가 뭐라 불렀어?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뭐니까? 저당권 양수인. 그렇지. 이렇게 딱 봐야 돼. 뭔가 봐요. 자, 오늘 프린트 보시면, 자, 제가 좀 더 세게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일단 우리 책에서 277이 있죠. 핵심 다지기 있잖아요. 그 표를 읽어보셔야 돼. 그 표가 이제 가장 기본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갑과을로 나오면 참 좋은데, 갑과을로 잘 안 물어봐요, 지금. 용어를 자꾸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